안녕하세요. 가나안 포도농원입니다. 봉지 싸고 지금 봉지 작업한 지가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봉지를 싸고 지금 이 무렵, 이 시기가 지금 이제 딱 우기철, 장마철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포도는 뭐 이렇게 열심히 지금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만져보면은 살짝살짝 아주 배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벌써 느낄 수가 있는데, 배꼽이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포도가 더 이제 큰다는 얘기겠죠. 배꼽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포도는 계속 큽니다. 지금 시기가 봉지 싸고 이제 빨간 집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연화기가 왔어요. 약간 말랑말랑한 게 손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3차 비대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쿠, 여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순 계속 이렇게 잔순, 새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주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 따기는 계속 해 주고요. 이제 알속기는 다 끝났으니까 순 따주면서 계속 새순, 불필요하게 순 쪽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지금 시기는 모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에너지가 과일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과일 쪽으로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과일 이외에 이렇게 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고요. 과일 이외로 빠지는 그런 불필요한 영양소 이탈을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시기가 이제 장마철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비가 오고 나면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지하 수위가,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앞에도 논이고 저 끝에 지금 멀리 있습니다만은 저 끝에 거기도 논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논이다 보니까 항상 물이 방방하게 이렇게 차 있어요. 예, 어차피 하우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주는 물만 이렇게 먹겠지만은 밑으로 들어오는 논에서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는 지하수위가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수로를 다 파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나가게끔 만들어 놨지만은 그래도 지하수위가 높아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지하수위가 특히 장마철이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곧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뿌리가 근권부죠. 이 나무의 밑에 있는 뿌리가 아무래도 토양 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뿌리가 활착하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알도 키우고 잎도 이렇게 입으로도 영양소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 장마철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습이 이렇게 좀 과하게 잠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그래서 습이 많다는 것은 결국 뿌리에는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권부가 보통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산소량이 아무래도 날씨가 맑을 때와 비교해서 산소량이 좀 부족하겠죠. 땅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뿌리가 물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면은 뿌리 끝 부분이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제 기능, 양분을 흡수해서 빨리빨리 나무 전체로 이렇게 보내주고 포도 알로도 이렇게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아무래도 이제 상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가 이렇게 그치고 강한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파리가 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사실 봉지를 싸고 나면 거의 한 90에서 95% 작업이 농작업이 다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기, 이제 수확할 때까지 요 시기에 특히 장마철, 폭염 앞으로 다가올 요 시기에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포도 품질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
뿌리가 이제 그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은 나머지 뿌리에서 그 손상된 뿌리 쪽으로 이렇게 양분을 제일 먼저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뿌리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나무가 스스로 애를 쓰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장마철에는 굉장히 민감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생리 현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장 전체적으로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곰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균들이 또 병해충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많기 때문에 예방하는 거 요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장마 이 시기에 관리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우선은 그 지금 3차 비대기 이때는 물이 또 많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물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줄였다가 평소에 좀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또 이 물량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물 주는 시기는 연화기라고 하죠. 방금 전에 제가 붉은 집게 중심으로 해서 약간 연화기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연화기 때는 오전 관수보다는 오후 관수가 나면 더 이렇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에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라고 하죠. 주간 같은 경우 보통 35도씨 넘어가면은 뭐 40도씨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35도씨가 넘어가면은 사실 광합성이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 같은 경우에 순환팬을 계속 돌려서 온도가 이렇게 정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나무에는 더 이렇게 나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그래서 낮에는 35도씨 이하로, 그럼 야간에는 25도씨 정도 이렇게 밑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이렇게 온도 차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온도 차이를 관리해 주는 것이 25도씨 정도를 이하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야간 같은 경우에 15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또 이제 그 나무에 과일에 이렇게 당도를 올리는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5도씨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열대야가 이렇게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열대야가 오게 되면 그때는 거의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25도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밖의 온도나 포장 안의 온도나 이렇게 고온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밤에 거의 활동을 이렇게 양분 이렇게 축척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주야간의 온도차, 옛날 어르신들이 과일은 낮과 밤에 그 온도차가 클수록 과일은 당도가 이렇게 과일이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옛날 어르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DIF라고 하는데, 디퍼런스라고 하죠. 과일이 이렇게 비대 시기, 지금 이제 3차 비대 시기 접어들었는데, 비대 시기 할 무렵에 이 DIF,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광합성 이후에 그 에너지, 그죠? 광합성 하고 나서 그 에너지, 뭐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들이 과일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가 20에서 한 25도씨 정도가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의 온도를, 야간 온도를 고 20에서 25도씨 사이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과일에는 훨씬 낫다고 합니다. 온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화기 공지사하고 지금 이제 연화기에 접어들었는데, 연화기가 이렇게 보통 접어들면은 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지금 아침 관수, 지금까지는 이제 아침 관수를 해왔습니다. 아침에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늦어도 6시 이전에 제가 관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 연화기 이후에는 관수를 보통 해가 떨어지고 밤에 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나무에는 보통 한 6시에서 7시 요 정도 사이, 해가 여름에는 이제 보통 8시 되어 두어지니까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바로 이렇게 관수를 시작해 주는 것이 나무에는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지금 다니고 있는 포도대학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여쭤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성숙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 아침 관수를 하게 되면은 광합성을 보통 이제 광합성은 오전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이게 돼 가지고 이 팽압이라고 하죠. 그 다시 말해서 세포에서 이렇게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압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열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시기 이후, 연화기 이후에는 저녁 관수, 아침 관수보다는 저녁 관수를 해주는 것이 과일이나 나무에는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지를 싸고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때 첫째 뿌리 관리를 지금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잘 관리돼야 역시 나무 이파리 또한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파리가 상당히 도톰합니다. 아직까지는 인맥이 좀 선명하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연면 시비를 통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이죠. 그다음에 인산, 질소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인산이나 칼륨이나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요런 쪽의 영양소들을 연면 시비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는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관주를 다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다 관리를 했지만은 지금 뿌리 장마철 요럴 때 뿌리가 아무리 제가 좋은 양분을 주어도 뿌리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 양분을 다 100%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연면 시비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아래 지하부와 지상부의 건강 상태를,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면 시비는 양분을 일종의 그 닌게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생육을 하는데 약간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연면 시비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잠깐 이렇게 보완해주는, 올해 그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연면 시비는 일종의 지금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닌게르를 맞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광합성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세포 조직이 이렇게 좀 탄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옆에서 시비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이 올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을 이렇게 연면 시비를 통해서 뜨거운 햇빛에 이파리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인위적으로 옆에 보조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이파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수 부분은 연화기 지금 시기 이후로는 관수를 가급적이면은 언제 하라고 있죠? 아침 관수가 아니고 저녁 관수, 6시, 7시 요때 우리가 관수를 해주는 것이 나무에는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당도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어떻게 당도를 더 올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레킹 포장인데요. 바이올레킹은 지금 큰 무리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이언트 샤인 또한 이렇게 지금 봉지를 못 싸고, 봉지를 이건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아예 안 싸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면서 포장 상황들을 중간중간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